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토요일날도 휴일 반납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죠. 뭐였어요? 대우건설의 지난주 흐름을 보니까 이 세력들이 미친 세력들이다. 여러분들 소름 돋았지 않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핸들링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지금 다음 주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어제 토요일날 급하게 일부러 제가 영상을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대우건설 이제 이 경고에 미친 세력들, 관리를 해주는 이 세력들의 가격들을 보고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이 세력들이 강하게 올려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아래쪽에 빠지면서 또 경고를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요일 저녁 완벽하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카드를 하나 마련해 두는 거고, 거기다가 대우건설 우리가 트레이ling 스탑 가격과 함께 유지선 가격으로 이 두 가지로 관리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5일선 유지선 관리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특별 강의로 마지막에 휩소 개미 털기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개미 털기가 이 저점을 깨고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털고 나니까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강의 포함해가지고 오늘도 꽉꽉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토요일 전에 한 번은 올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한번 내자고 우리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1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6,000분이나 봐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한번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2부 영상은 경고 일단 미친 세력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고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이 가격대에서 핸들링을 해주느냐 마느냐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시총 100위 안에는 경고 안 먹나? 이거 아직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총이 100위 안에 든다 하더라도 중장기 상승에는 아니더라도 5일에 60%, 15일에 100%는 걸린다. 이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월요일 종가가 16일 종가 기준으로 60%가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종가는 19,168원 이상 올라가면은 경고 예고가 뜰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100원대예요. 3일 동안 열심히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16일이란 자리와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 나온다면 경고 예고가 뜰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대우건설이 엄청나게 급등했기 때문에 15일에 100%가 올라가면은 경고 예고가 뜨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먼저 15일 전을 본다면은 15일 100% 유정 규정 해가지고 제가 가격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요일날 2월 27일 가격이기 때문에 만원대예요. 그래서 2만원대까지 올라가더라도 100%에 대한 예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문제다. 월요일은 여긴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 구간대에 음봉 2개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화요일 날은 8,900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전쟁 나왔을 때 2차 하락이 나왔을 때는 7,500원이에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 17,800원이 돼야 경고 예고가 안 걸려가는 거고, 수요일 날은 15,000원까지 빠져야 경고 예고를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력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움직일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 세력들이, 이 엄청난 세력들이 이 17,000원, 15,000원대까지 밀려버릴 거 결국 경고 해제를 하려고 한다면은 유지선까지는 사실 그것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밀려도 상관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이렇게 거래량을 높이면서 올라왔고 이 종가의 윗꼬리도 많이 안 단 상태로 금요일을 마감해줬겠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나왔을 때 경고를 일단 들어간 상황인 종목이긴 하지만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고가 들어가 나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유지선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성호전자도 시가총액이 이제 대우건설한테는 안 되지만 3조가량 되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성호건설 같은 경우도 첫날은 이렇게 윗골이 달았을 때 경고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예상해보건데 대우건설이 이 화요일날 이전에는 17,000 이 정도 가격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차피 예고가 뜰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중기적인 자리 2만원대 테스트하는 목표가 구간을 한번 올라오는, 그렇다고 윗꼬리를 달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대우건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두 번 내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9,168원 넘어가면 경고인데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근데 이건 종가상이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한번 추가적인 수급이 바로 들어온다면은 최근 대우건설 탄력이라면 10% 20% 사실 무리는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위에 올라왔을 때 이날 20%까지 급등을 했지만 여기서도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종가상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낸 거죠. 만약에 이런 파동이 대우건설에서 한번 나와준다면 우리가 고점에서 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너무 무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제가 목표가라든지 저항 구간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 자 먼저 일단은 17,800원, 15,000원 이 현재 이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도 풀어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스탑을 17,000원 가격대를 갖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만약 월요일 화요일에 나온다면 어찌됐든 60%는 안 걸리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까지 올라간 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장중에도 트레이딩 스탑 가격을 올려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자로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사실 무리가 없고, 가져가는 구간에서는 17,000원대 구간, 이 구간이 만약 내려와가지고 15,000원대까지 깨진다. 그러면 지금 경고를 안 걸리겠다고 4,000원, 20% 정도를 그냥 밀어버리고 위로 추가적인 고점을 안 만들고 밀어버린다? 이거는 갸우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구간이 오기 전에 일단 고점을 한번 만들고 바로 월요일 날 2280원을 넘겨가게 되면은 어떻게 경고 예고가 또 여기서 뜨게 됩니다. 여기서 5%만 올라가면은 이것도 뜨고 당연히 또 100원만 올라와도 사실 이 예고도 같이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같이 떠버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고는 안 밀린다면 지금 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예고는 사실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올라간다고 보면 트레이딩 스탑을 가격을 높여가면서 관리를 하되, 목표가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가격대에 언저리가 오면 어쨌든 밀릴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관리 부분들 가격대를 올려가고, 만약에 아래쪽에 빠진다면 트레이딩 스탑 가격에서 일단 한번 관리를 하면서 17,000원이잖아요. 17,000원대 관리를 일단 하면서 그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은 15,000원대까지 오히려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지선이 지금 15,000원대 이번에 하루 더 올라가고 하루 더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차라리 밀린다면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대우건설이 월요일 화요일 날에 만약에 올려친다면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 경고 예고를 2개나 달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걸리건지 혹은 아싸리 걸리려면 위로 올려가지고 60%는 피하고 이 아래쪽에 100%에서 걸려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베스트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타점들 목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 유지선 매수 타점 또 고가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단기 트레이딩이 17,000원이라는 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날 화요일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또 장중에 제가 대응가 문자를 알려드릴 거고, 단기 1차 파동 목표가는 도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구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월봉상으로 봤을 때 가격대를 그어놨습니다. 자, 본다면 지금 4,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박스권의 저항들, 그래서 지금은 6,000원 정도의 마디가를 갖고 있다라고 만약 예상을 해보고 보면은 여기서 올려봅시다. 만원대에서 6,000원 올려보면 지금 16,000원. 여기서 6,000원 올려보면 22,000원대죠. 22,000원은 제가 일전에 영상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위에 이 처음에 최고점을 찍고 반등이 급하게 나왔을 때 나왔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올려치는 구간이 온다면은 21,000원대부터 22,000원대 이 구간에 단기 고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일단 1차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밀렸다라면 이 16,000원 정도 수준을 지지하는 그림,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가격을 봤었던 15,000원대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가 되겠죠. 전고점을 지지하기 위한 흐름. 그래서 만약에 눌리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이 예고를 피하는 과정으로 갈 거다. 근데 올라온다면은 예고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100%에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번 올려쳤다 빼버리고 예고를 먹어버리는 게 세력 입장에서는 더 나이스한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가져오면서 유일하게 한번 또 간만에 이 목표가도 한번 잡아볼게요. 파동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면은 지금 13,000원대 위에 윗골이 달았던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17,000원대 걸리는 것도 이 구간에 걸리는 자리다 보니까 이런 파동의 계산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을 단기 매도 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19,480원에 선을 그어져 있는데 이 가격도 지금 윗꼬리를 다는 구간, 이게 예고도 예고지만 이 파동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타고 간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다가 이 최고의 2차 목표가까지 간다면 지금 첫 번째 매도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는 1차 이 구간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 2차는 23,000원대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선을 이어보면 이 구간과 또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주에 주초에 우리가 트레이딩 스탑을 갖고 있는 가격대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라면 위로 한번 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만약에 트레이딩 스탑 가격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유지선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는 단기적인 차익도 관리를 해본 다음에 유지선에서는 또 우리 미친 이 시세의 흐름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량은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 같은 유지선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역전밴드에서 매수해서 가져가는 이런 역전밴드 매매 기법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종목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시와 확인, 증명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주만 올려드릴 건데 개미가 어떻게 하면 안 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손절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미 털기 안 당하자를 의미해서 강의까지 한번 진행해 볼 건데,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네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 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